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를 응원했던 시청자 여러분 어제 많이 섭섭하셨죠? 시작하자마자 터치다운을 성공시켜서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슈퍼볼에 진출한 것으로 이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식축구. 미식축구가 지극히 미국적인 운동으로 인식돼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부터는 정규 리그 중에 일부 경기를 다른 나라에서 치러서 미식축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축구처럼 월드컵 경기가 열릴 날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구촌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슈퍼볼 경기를 독점 중계한 CBS TV는 경기에 앞서서 프리게임 쇼에서 작년 슈퍼볼 MVP를 차지한 한국계 선수 하인즈 워드 모자의 휴먼 스토리를 방영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앵커 케이리 쿠릭이 워드의 힘든 성장 배경과 지난해 슈퍼볼 MVP 선정 후에 한국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내용, 그리고 혼혈아 도끼재단을 운영하게 된 과정 등을 10분간 소개했습니다. 쿠릭은 조용한 산사를 배경으로 한 화면을 시작으로 한국이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먼저 소개하면서 혼혈 영웅 워드와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의 인터뷰를 방영했습니다. 쿠릭은 김영희 씨의 집념과 모성이 워드의 오늘이 있게 했다면서 어머니의 피부색이 다른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워드에게 창피하면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일화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김영희 씨와 워드가 서울 시민증을 받아든 뒤에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풋볼 선수의 휴먼 스토리라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6년에 하원 외교위원회만 통과한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 결의안이 1월 말 하원에 다시 제출돼서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위안부 문제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기사 첫머리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일 비난 결의안이 미 하원의 일본계 마이크 혼다 씨 등 여야 의원 7명에 의해서 제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에 의한 군대의 강제 매춘 시스템이 위안부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군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일본계 미국인이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점이 일본인들을 조금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심기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콜릿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을 담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막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찬사와 반대로 카페인이나 당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닌 초콜릿은 주 원료가 카카오, 설탕, 유지방, 카페인 등으로 만들어진 식품인데요. 초콜릿 효과는 바로 카카오에 있으며 카카오는 염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대부터 약으로 쓰여졌다고 하네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항고혈압제 대신 카카오가 5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보름 동안 먹여본 결과 현저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학회지 고혈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당분에 대한 논란도 분분한데요. 당분은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속쓰림이 촉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나 적절히 먹는 것 필요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에서 온실가스를 규제할 새 유엔 환경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안전한 환경을 기본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자고 촉구하면서 모든 나라가 소속되는 진정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환경장관도 국제기후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유엔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일 성명을 내고 지구온난화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의 이슈가 자주 거론되는 걸 보니까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입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매서운 시카고의 겨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가 그냥 오프한 그런 학교들도 많죠. 똑같은 조건에 노출이 돼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같은 환경에서 병이 되기도 하고 무사히 지나가기도 하는 원리, 오늘 매거진 건강 시간에 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담한의원 정원조 원장입니다.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게 되는가?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찬 겨울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매서운 찬바람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감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찬바람을 쐬었는데도 끄떡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는 것을 봅니다. 이는 동일한 외부적 자극이 몸에 들어온다 했을 때에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즉 우리 몸에는 외부의 병적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저항력과 이제 면역력이 있는데 평소 어떤 원인으로 이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 몸을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의사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가운데 황제의 내경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위 한의학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전이죠. 이 책에 보면 정기 존내 사불가간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정기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 사기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기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운을 의미하고 사기란 말은 나쁜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기운 즉 사기가 우리 몸을 쳐들어온다 해도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을 강하게 지켜낼 정기가 우리 몸속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 의미로 쓰고 있는 면역력이라든가 저항력 같은 용어를 몰랐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옛사람들은 정기와 사기라고 하는 말로 우리 몸의 질병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컨대 아무리 어떤 나쁜 기운이 쳐들어와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몸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우리 몸에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기를 이겨내는 정기를 잘 보존하는 일이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기는 언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약화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는 평소에 절제되지 않은 무리가 우리 몸에 점차로 쌓이게 될 때에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무리, 정신적 무리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많이 했다면 이는 육체적 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위협할 정도로 평소 너무 음식을 많이 먹거나 간의 해독 기능을 위협할 정도로 과음을 일삼는 것 역시 육체적 무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무리가 있는데 이는 정신적 무리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면 이는 정신적 무리입니다. 한의학에 소위 칠정이란 말이 있는데 즉 희, 노, 우, 사, 비, 공, 경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걱정하는 것 또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너무 슬퍼하는 것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는 감정, 너무 놀라는 것, 이런 모두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두의 지나친 감정들이 정신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우리 몸의 정기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신적, 육체적 무리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 몸의 정기를 점차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고 싶은 소망이죠. 어떻게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기, 즉 우리 몸을 지켜내는 힘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고 키워내는 일입니다. 이 정기가 잘 보존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기가 쳐들어온다 해도 끄떡하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정기가 없으면 주인 없는 가게처럼 사기들이 다 쳐들어와서 건강이란 귀한 재산들을 다 도둑질하게 될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거진 골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스윙할 때 그 스피드에 의해서 헤드가 뒤틀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토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토크 수치가 그 5.5 이상 되는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는 것이 보통 분들 무난하다고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스윙할 때 골프채가 휘어졌다가 튕겨지는 지점을 말하는 킥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티칭 프로 샘팍입니다. 저번 주에 토크 말씀드렸었어요. 토크, 트위스트 하는 거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토크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커버했었고, 이번 주에는 토크 말고 또 아셔야 되는 다른 이 팩트들이에요. 샤프트에서. 자, 보통 샤프트 하시면 가장 느끼시는 게, 많이 보시는 게 플렉스예요. 그죠? Regular flex, stiff, extra stiff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 킥 포인트란 말을 많이 들으세요. 킥 포인트란 건 뭐냐면은 보통 킥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게 채가 휘었다가 튕겨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로우 킥 포인트, 미디엄 킥 포인트, 하이 킥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골퍼들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 채는 로우 킥 포인트입니다 하면서 로우 킥 포인트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 채는 미디엄 킥 포인트입니다 하면서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 채는 하이 킥 포인트다 하면서 여기를 잡으세요. 킥 포인트라는 얘기 이제 채가 이렇게 휘었을 때, 채가 휘었다가 킥을 해줄 때 가장 많이 옵티멈하게 휘었다가 튕겨주는 그 가장 중요한 피빗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보통 이런 채들 로우 킥 포인트, 하이 킥 포인트가 나오면은 이 로우와 하이의 디퍼런스가 한 1인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우 킥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은 미디엄 킥 포인트는 바로 여기고 하이 킥 포인트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전혀 작용이 없는 거예요, 거의요. 근데 그 여기와 여기가 그 디퍼런한 필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샤프트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로우 킥 포인트는 일단 뭐냐면은 채가 다 아시겠지만 골프채는 잡는 손잡이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헤드 쪽으로 갈수록 얇아져요. 그죠? 이게 점점 얇아지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얇아지지 않고 이제 일정하게 나간다고요. 끝에 가서. 근데 그 일정한 길이가 보통 TP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께가 더 굵어지지 않고 똑같은 굵기로 가는 이 길이가 보통 한 4인치 정도, 5인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채마다. 그러면은 갑자기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가 거기는 잘 휘지가 않고 거기와 이 4인치 되는 그 중간 지점이 제일 많이 휘는 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끝에 가서 로우 킥 포인트일수록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공이 더 높게 가요. 그 다음에 킥 포인트가 올라갈수록 공이 약간 낮게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세요. 그래서 로우 킥 포인트라는 얘기는 그만큼 공을 높게 쳐준다. higher trajectory. 그리고 공을 자기의 내추럴한 스윙이 만약에 공을
많이 띄우지 못한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추럴한 스윙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약간 스쿠비 스윙이 나와서 물론 나쁜 거지만 내추럴하게 높게 치는 사람이 있고 내추럴하게 낮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추럴하게 낮게 치는 사람이 하이킥 포인트나 미드킥 포인트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하게 공을 띄우는 사람이면은 킥 포인트가 좀 올라가도 괜찮을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걸 갖다 아시고서 이렇게 트라이 해보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비라는 게 보통 게임 임프루브먼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잘 치기 위해서 게임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장비를 바꾸고 선택하는 건데 제가 공을 띄우는 사람이 로우 킥 포인트 쓰는 거는 장비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트를 고르실 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토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플렉스에서도 킥 포인트라는 거 갖다가 아셔야 돼요. 그 킥 포인트는 웬만한 아마추어들은 다 로우 킥 포인트가 좋으시려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 힘이 좋으셔가지고 아니면 스윙을 빨리 할 수 있어가지고 로우 킥 포인트 하면 너무 공이 뜨는 분들, 아니면 시카고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플레이하시기 때문에 공을 좀 이렇게 낮게 일자로 킵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킥 포인트를 바꿔서 컨시더 하시는 거예요. 네, 교계의 선한 목자가 되기만을 원하는 교역자님들의 그 모임, 시카고 한인 교역자회. 황금돼지에 어울리도록 알차고 풍성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계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제38대 시카고 교역자회 회장으로 선임되신 방철섭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역자회 38대 회장이신 걸 보면 모임 구성된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38대라면 벌써 38년 됐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역자회라고 하는 것은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목회하시진 않지만 목회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역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 목회적인 정보를 나누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 회장님으로 역임하실 동안 하시고자 하는 중점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목회자회, 교역자회의 그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친목 활동과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해 했던 여러 가지 그 체육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에 농구 대회를 개최했고요. 이제 6월에 테니스 대회도 개최하고요. 또 9월 달에는 교단별 친선 체육 대회도 이제 마련돼 있고요. 이 밖에 탁구 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 단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 상호 간에 친선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 세미나와 이 포럼 행사입니다. 물론 지난해도 간간히 세미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목회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간에 2월 22일에 미국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 교수이신 이원우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성경 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더 깊은 연구가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연구와 또 이것을 어떻게 설교로 전개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성경 연구 세미나가 있고요. 6월에는 내적 치유 세미나, 우리 10월 달에는 목회 세미나, 이런 여러 이 세미나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인 증진을 향상시키고요. 이 밖에 이제 5차례에 걸쳐서 화요 포럼을 개최하고 강사의 강의를 듣고 또 우리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지적인 이 교양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도 우리가 지금 꾀하고자 합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참 우리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죠. 제가 늘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교인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따라서 지킬 때에 참 자동차를 가장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그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팔았던 딜러를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운전자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수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말씀 가운데 두었는데요. 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늘 성경을 애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야말로 이 바람직한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교역자 회장님으로서 어떤 교육자가 바람직한 교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목회로 소명 받을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회의 소명을 받았는데 저는 목회에 임하면서 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를 생각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 상을 늘 생각하면서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보살피고 또 그들을 아끼고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악한 목자는 이제 자신의 것만 취하고 늑대라든지 이리가 올 때에 그 양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와 같이 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보는 그 심정으로 목회에 임할 때에 이것이 가장 이 바람직한 그런 목사 교육자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의 임기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1년 임기가 아주 일하시기에 너무 바쁘신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계획도 많으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